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강사 김우숙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우리가 행제적 분석 모델 가지고 하고 있죠. 자, 우리 자료는 우리가 자신만만 탄탄대로 우리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 있다라고 했죠. 맨 앞에 제가 사진 화면까지 보여드렸죠. 그리고 서초수도 학원에 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또 뭐 이야기하는 김에 코로나로 뭐 강의가 21일 달력이 없어가지고 21일 개강하려는지 안 하는지 저도 솔직히 아직 연락은 못 받았어요. 21일 날 개강을 하면 앞에도 제가 맨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8주간 우리는 강의죠. 그죠? 저는 늘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비록 8주간이지만 뭐 1년 내내 공부한다고 해서 실제로 뭐 아니 혼자 한 달 1년 내내 공부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술사 공부는요, 우리가 듣는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공부지, 찾아서 하는 공부예요. 그죠? 그래서 8주간이라는 강의의 어떤 내용은 공부한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기법이죠. 기법을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기법은 또 우리가 공부하는 기법하고는 또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렇게 논술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하나의 어떤 질문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답변으로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잘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기법을 우리가 설명을 해준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8주간으로서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답지를 좋은 정말에서 합격되는 답안을 쓰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죠? 8조간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계속 고쳐 나가야 되죠. 그죠? 그게 뭐 이게 답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안 고쳐 나가고 여러분들이 했던 걸 계속 해 나가면 그렇게 좋은 성과는 얻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3자가 사실은 봐줘야 되는 과정이죠. 그 제3자는 아무래도 기술사가 된 사람, 꼭 뭐 제가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학원에서 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이제 표현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어떤 내용들의 지식의 내용들은 전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 그대로 저는 늘 이런 말 쓰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도 있다는 거죠. 표현 기법은 전부 다 아웃풋이에요. 인풋에 있어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 많은 것이 전부 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넣어서 표현할 것이냐죠. 그죠? 그건 논술의 방법, 적어 나가는 기법으로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학원에서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게 되고요. 자, 오늘은 평가 분석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시험에 어떤 근본이 되는 내용들에 관한 것을 지금 간단하게 전부 다 그 많은 것들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조사에 관한 사회조사하고 분석, 평가하는 방법. 자, 이것도 하나의 내용 자체로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평가 분석을 우리가 시험 하나 달랑달랑 할 때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조사하는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논술에 주로 하나하나 용어일 때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논술에 쓸 때는 주로 이해 들어가는 과정이죠. 왜요? 우리가 모든 논술에 있어서 조사 분석하는 것은 아니면 일에 들어갈 수도 있어. 모든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할 때, 그죠? 레크레이션을 말 안 할게요. 모든 프로젝트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이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조사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1에 2에 써야 되는 어떤 디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문장 하나하나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물었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답이 되지만 실제로 이건 또 논술로 가면은 하나의 디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다 몸에 싹 다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전부 다 뜯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것이 정리가 돼줘야 돼요. 이게 그냥 들어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만큼, 그죠? 우리가 이 뭐라고 그러죠? 이 많은 내용들이 머리에 싹 다 한꺼번에 한 번만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맛도로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내용들을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어떤 시험 문제의 어떤 내용들을 짧게 간추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더 짧게 시험에 맞춰서 여러분의 맞도록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술사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게 하나의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조사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조사 방법과 그 다음에 분석하고 지금 평가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모델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스케일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스케일 측정, 그리고 스케일 측정 안에는 우리가 행동과학 척도법, 의구별 척도법, 태도 관찰 척도법에는 전부 다 태도 관찰을 위한 방법을 썼는데 주로 스케일 기법을 쓴다고 그랬죠. 의구별 척도법은 우리가 개인한테 주는 의미 반응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뭔가요? 자, 행태 분석입니다. 행태 분석을 앞에 지금 모델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분석 방법이라고 했어요. 분석 평가 방법. 자, 그래서 모델에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시험에는요, 모델의 어떠한 지표, 그래서 PEQI였죠. 그죠? 자, 이거 시험에 제가 123회인가요? 123회 기출문제 풀이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표예요. 인덱스였어요. 그죠? 자, 인덱스고, 사실 모델이라는 기법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요 분석하는 부분에서 어떤 공식의 기법을 그대로 들고 와서 적용시키는 기법이었습니다. 앞에 제가 모델하우스 이야기했죠. 집을 지을 때 몇 평형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는 기법이죠. 자,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표예요. 그죠? 인덱스라는 지표입니다. 모델에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지표를 만들어 놨다는 소리죠. 요거는 요거를 쓰고 요거는 요때를 이걸 써라, 이거는 이때를 써라 라는 것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요, 사회 물리적인 관계성을 연구하는 거예요. 환경 심리학이랬죠. 그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행태 분석이랬으니까 앞에 사회 행동 과학 측정이죠. 행동 과학 측정을 했던 어떤 학문에서 이걸 결과치를 이미 도출을 했다는 거죠. 어떤 결과치를 스케일을 이용을 했든 모델링을 이용을 했든 그런 결과치를 도출을 해서 어떤 지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설계에 우리가 적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환경 심리학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행동 지표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행동 지표를 만들어서 계획하고 설계 평가 보고서에 우리가 설계에 적용을 하는 어떤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랬습니다. 자, 어떤 우리가 내용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해서 앞에 제가 어떤 그 CCTV를 촬영할 때 우리 개수를 한다든지 어디에 위치를 한다 할 때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냐 아니면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이 방어를 위해서냐 이런 것에 따라서 어디에 얼마만큼 몇 개를 넣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게 지표로 이미 마련이 됐다라는 소리죠. 그게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회행동과학에 의해서 이미 적용을 해서 지표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사람의 행동은 사람의 어떤 범죄 행위는 이런 행동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두운 어떤 곳에 몇 넋을 가지고 몇 개를 설치를 한다. 몇 메다마다 설치를 해준다라는 것이 지표죠.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설계의 어떤 기반을 조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설계에 상당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나 공원을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지표를 내가 설정을 하려면, 그죠? 가장 우리가 기본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주비 이론이라든지 크레이크 이론이 있습니다. 사실 크레이크 이론은 주비 이론은 레크레이션 계획에 들어가는데 주비 이론은 우리가 레크레이션 계획 접근에 뒤에 나올 거예요. 근데 크레이크 이론 같은 경우는 사실 범죄 이론이라든지 공간의 어떠한 그 행태 분석할 때 사실 많이 씁니다. 도시의 어떤 이론이에요. 실제로 공간 분석 이론이거든요. 자,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인지 반응, 정말해서 공간에 대한 반응, 어떤 공간에 갔을 때 밀폐도, 밀도, 그 다음에 혼잡도 기분 나빠더라. 뭐 그러면서 혼잡도 1대1 반응. 우리가 인동 간격이 1대1이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햇빛도 잘 도고 어쩌고저.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쾌적감을 느끼더라. 그래서 건물의 인동 간격은 1대1로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 전부 다 인덱스죠. 그죠? 사람의 행동 과학의 어떠한 지표라는 거죠. 인덱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EQR라는 것이 우리가 행태 분석 모델로 인해서 이미 분석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표라는 거죠. 분석이 이미 다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질에 관한 인지 반응과 공간에 대한 반응.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꾸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답지를 쓸 때 그냥 이걸 막 외우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것이 환경의 반응 뭐지? 이래 보면 선호도, 그 다음에 밀도에 관한 어떠한 개방감, 그리고 폐쇄감, 그 다음에 어떤 그 색채에 관한 반응, 인지 반응, 그 다음에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사람들의 어떤 반응, 그죠?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공간에 대한 반응. 자, 그 다음에 일정 장소에 관한 특정 반응입니다. 우리가 장소성,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가 우리가 반응이죠. 일정 장소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뒤에 보면요. 도시 이미지. 우리가 말하는 캐빌니지의 도시 이미지도 하나의 반응이죠. 그죠? 자,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의 어떠한 지표로 만들어지는 거죠. 전부 다 반응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뭐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표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것은 어떤 곳에 얼마만큼 있더라. 자, 우리가 개인적 공간, 개인적 거리, 영역성 이런 것도 하나의 지표죠. 환경 반응에 관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 2m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동물이 환경에 우리가 반응하는 어떠한 거리죠. 그죠? 2m는 도주 거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뭐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뭐 2m 물어보니까 사회적 거리가 왜 2m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병리학에서는 뭐 이게 그 번지는 어떤 침이 튀는 거리다 이러는데 우리는 사회적 거리로 봤을 때는 사람이 딱 봐서 나를 공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도망할 수 있는 어떤 거리 사회적 거리를 2m로 두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벤치가 1.8m
정도가 딱 되는 거죠. 장벤치는 1.8m를 두는 게 1.8m에서 2m를 두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저 끝과 끝에 앉아가지고 저 사람의 눈빛이나 그걸 봐서 내가 도망을 딱 갈 수 있는 거리. 그게 사회적 거리죠. 자, 그게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지표라는 거죠. 자, 그게 우리가 PEQI 모델입니다. 자, 뒤에 가면은요, 순환 모델이 있어요. 자, 순환 모델은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이용 후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환 모델이란 자체가 이제 이용 후 모델인데, 이 이용 후 모델은 이런 것을 가지고 설계에 적용을 했어요. 설계에 적용을 했는데, 이 설계에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지표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반응이 또 어떻는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서 다시 우리가 교정을 하는 거겠죠. 그죠?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지표, 환경의 어떤 지표를 마련을 해서 다음 설계 안에 해주는 것을 순환 모델입니다. 자, 여기 뒤에 지금 다 읽어보시면 지금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말은 좀 더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 말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대화법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문어체로, 문어체가 아니고 정말 논술적인 어떤 의미로 자꾸 써보셔야 돼요. 정말에서 물리적, 기능적, 시각적 평가를 해서 다음 설계안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머릿속의 생각은 좀 더 소프트하게 생각을 하시고 글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논술이라는 것이 남한테 보여서 우리가 글자의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글자를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적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델파이 분석법이 나오고요. 의사결정 방법이 나옵니다. 자, 조금 더 쭉 읽어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는데 저는 더 간단히 설명을 하죠. 그죠?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델파이 분석법이라는 것이 앞에 제가 시험 때 한번 시험 그 120회 때인가요? 이거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델파이라는 것이 고대 그리스, 그죠? 아폴로 신전에 있던 도시 이름이고요. 뭐 여사제들이 이렇게 현안에 의견 수렴하는데 각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 앙케이트 조사를 반복적으로 계속 어떤 현안을 마련하는데 이것이 좋습니까? 어떤 내용이 좋습니까? 앙케이트 조사하는데 어떤 질문지를 만드는데 계속 몇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지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델파이라는 건 도시 이름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사결정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장점은 아주 여러 번 어떤 의사결정이 어떤 질문지 전문가들이 현인이니까 그죠? 어떤 내용들의 좋은 내용들이 계속 질문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계속 몇 번에 걸쳐서 검증되고 그래서 좋은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자, 의사결정 방법인데 조사 방법 중에서는 이것도 앙케이트 조사 방법의 하나입니다. 자, 무슨 앙케이트 조사 방법이죠? 우리가 설문지에 의한 조사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내용을 들어보면 안에 보면 맞죠? 앙케이트 조사를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앙케이트 조사는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방법이죠. 그죠? 자, 근데 그거를 델파이 분석법이 어디서 크게 못 떨어진 게 아니고요. 다 옛날에 어떤 이렇게 나왔던 방법이죠. 자, 그러면 유사한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있죠. 자, 브레인스토밍도 우리가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앞에 델파이 분석법이 앙케이트 조사법이라면 브레인스토밍은 뭐죠? 우리가 의사결정 방법, 똑같은 의사결정 방법인데
앙케이트 조사 방법은 어떠한 간접적 조사 방법, 설문지한 방법이라면 브레인스토밍은 직접적인 면접법이죠. 대화 방법이죠. 그죠? 자, 대화 방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의 어떠한 방법이 다 앙케이트 조사 방법, 설문 조사 방법인데 하나는 간접적이고 하나는 브레인스토밍은 직접적이라는 거죠. 대면법이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법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도 좋다는 것이 다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적어도 상관이 없고요. 델파이 분석법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앙케이트 조사법 안에.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다 조사법, 의사결정법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AHP는 그럼 뭐냐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의사결정 방법이에요. 근데 요거는요, 조금 다르죠. 정량적인 형태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앞에 이것도 사실 델파이 분석법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추론하는 건데 요거는 약간 이제 수치화해서 정량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고 기준이 여러 개고요. 그 다음에 속성이 여러 개입니다. 자, 이거는요 주로 어떨 때 쓰느냐면요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적성 평가,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시설. 정 말해서 요소들이 너무나 변수가 많은 거라는 거죠. 변수가 많은 거일 때는 우리가 의사결정 방법을 쓸 때 AHP 방법을 들고 들어와서 쓴다는 거죠. 즉 말해서 뒤에 들어가 있는 변수 자체가 너무 많아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 어떨 때 나왔냐면요. 고목, 그러니까 노거수목. 문화재 노거수목의 그 보호 방법에 우리가 AHP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노거수목을 이식을 하는데 왜 AHP를 썼을까요? 그리고 왜 델파이 분석법을 설명을 해라,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라 썼을까요? 델파이 분석법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어떤 현인들의 정말에서 전문가 교수님들에 의해서 야 이거 조사하고 이거 조사하고 이거 조사하고 각각 교수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거 좀 더 이거는 좀 더 필요하니까 이거 좀 조사해.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 몇 번 질문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노거수목이 옮겨지는 문화재의 어떤 노거수목이 옮기지는 과정은 노거수목은 생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요소, 토양 요소, 그다음에 그 어떤 고목, 문화재라는 거 이런 것의 요소가 굉장히 변수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AHP 결정 과정을 걸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변수가 여러분들이 환경 요소, 물리적 요소, 토양 요소 어쩌고 그다음에 뭐 나무 자체에 있는 요소, 가지, 뭐 그다음에 어떤 잎, 뭐 그다음 영양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의 변수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AHP가 어떻다, 뭐 의사결정이 어떻다 이걸 떠나서 변수가 많은 것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의사결정 방법 AHP를 쓴다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정량 정성을 다 통합 가능하다라고 그랬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내 개인적인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 이것을 전부 다 통계치해서 정량화 스케일 기법으로도 우리가 사용한다예요.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데는 토지 적성 평가, 굉장히 많은 어떤 환경 요소, 그다음에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사람들하고의 크레임 관계 이런 거하고도 관계되고,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시설의 어떠한 결정 요소, 자 이런 것하고 굉장히 우리가 다변화되는 어떤 정책, 그죠?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이 AHP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죠.
외국에도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 결정에 중요 정책에 사용되긴 하는데 왜 사용될까요, 여러분? 결정이 없기 때문이죠. 누가 말해도 코에 금은 코걸이, 귀에 금은 귀걸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정한 딱 이게 답이다라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AHP를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델파이 분석, 그 다음에 AHP 분석, 그 다음에 형태 분석 모델의 어떤 인덱스 방법은 주로 왜 쓰는가? 어찌 보면은 정답이 없고 사람하고의 인과관계, 환경과 사람하고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따지주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작용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할 때 이런 방법을 더 많이 쓴다라는 거. 자, 그래 해도 우리는 조사 방법의 하나의 분석 평가 방법이라는 거 정도를 아시면요. 그 특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를 좀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기 것 되는 것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환경에 관한, 그러니까 돈하고 관계없는 거, 그죠? 우리가 환경 가치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